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국민 충전기라고 할 수 있는 B6 버전 3의 올바른 사용법과 RC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RC카는 물론 드론이나 전동 포트, 전동 킥보드에 흔하게 사용되는 배터리예요. 작은 사이즈에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고 출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또 불이 날 경우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가 아닌 실외에 개방된 곳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게 안에 세워져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5초 만에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문가들은 규격에 맞는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하고 충전 도중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RC카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처럼 용량이 크지 않고 비교적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큰 폭발을 일으키거나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분명 위험한 물건임에 틀림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참고로 리포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물속에 넣어도 꺼지지 않아요. 만약 불이 붙는다면 주변 물건들을 치우고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리포 배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포 배터리는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하고 완충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리포 배터리는 주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완충된 상태로 뜨거운 햇빛을 계속 받으면 전압이 상승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그 상태로 계속 더 방치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여름에는 완충된 상태로 24시간을 넘어가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자, 리포 배터리는 일반 충전지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충전지는 잔량을 모두 소진하고 다시 충전해 사용하지만 리포 배터리는 잔량을 모두 소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RC카를 굴릴 때 배터리에 알람 장치를 달아놓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주 저가형 제품들도 배터리의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아서 멈춰주는 저전압 컷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주행을 하다가 차가 멈추면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거나 다시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포 배터리 충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충전기는 입문용 가성비 제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B6 충전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은 충전기 본체와 어댑터, 그리고 각종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멀티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티 케이블은 일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오픈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로 맞닿으면 쇼트를 일으키고 쇼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배터리가 망가지는 건 물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XT60과 딘스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 그 외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배터리는 변환잭을 구매하거나 전용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B6 충전기는 별도의 전원 스위치가 없어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작동됩니다. 충전기가 켜지면 충전 케이블에 배터리를 꼽아주시고요. 여기에 밸런스 선을 배터리 셀에 맞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B6 충전기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간결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어렵지 않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닿으면 쇼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전을 마치고 여기에 있는 케이블을 뽑게 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맞닿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여기 꼽아놓은 케이블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배터리 충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충전기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터리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배터리 타입이 변경되는데 리튬을 찾아 화면에 띄워놓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화면의 윗줄에는 배터리 종류와 충전 방법, 배터리의 셀이 표기되고 아랫줄에는 충전의 양과 얼마의 전압으로 충전되는지 표기됩니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차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메뉴로 설정되어 있다면 밸런스 차지가 나올 때까지
세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랫줄의 C는 충전의 양이고요. 그 옆에는 충전 전압이 표기됩니다. G는 충전하는 배터리의 용량을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 이상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이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 설정한 용량과 관계없이 충전이 완료되면 알아서 멈추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제각각이라면 가장 큰 값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선 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버튼을 통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마지막, 충전 전압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mAh 배터리는 5A, 6000mAh 배터리는 6A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충전기는 어댑터의 최대 허용 전압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터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4셀 이상의 배터리는 충전 중에 충전기가 꺼질 수도 있어요. 5000mAh를 넘어가는 배터리부터는 3A가 적당하고요. 미니카에 사용되는 작은 배터리는 안전하게 1A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충전의 시작은 이렇게 엔터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진행할 수 있는데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행할 건지 한 번 더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엔터 버튼을 짧게 한 번 더 눌러주면 충전이 시작되죠. 충전이 시작되면 어떤 배터리를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고 있는지 표기되고 시간과 전압 그리고 얼만큼의 양이 충전되고 있는지 출력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시간이 초기화되고 강력한 알람이 울리는데 여기서 스탑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배터리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모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리퍼 배터리는 잔량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가급적 절반 정도 충전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압으로 치면 3.8V 정도인데 배터리를 3.8V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충전기의 스토리지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자, RC카를 자동으로 멈출 때까지 굴렸다면 보통 셀당 전압이 3.2V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보관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다만 한 달 이상 장기간 보관할 때는 가급적 스토리지 모드로 만들어서 보관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스토리지 모드 사용법은 충전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충전기를 켜고 충전할 때처럼 배터리를 연결한 다음 충전 모드로 들어가서 세 번째 버튼을 통해 밸런스 차지를 스토리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충전할 때와 달리 배터리의 셀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꿔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충전할 때와 완벽하게 동일해요. 전압도 충전할 때와 똑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원래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충전은 실외에서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충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구조물도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려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